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열리지병호입니다. 공식적 2화 방송이죠. 네,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신 해광지역 주민 여러분, 오늘 주제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방송, 오늘도 그분 태백 10년대 사무국장님이신 정득진 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인사가 늘 간단합니다. 네. 네. 이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일편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니까 좀 재미가 없다. 이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요런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제 매주 우리가 팟캐스트 할 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한 주 동안 있었던 깨알 정보를 한번 쫙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국장님이 전하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깨알 정보.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지난주는 뭐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몇 개 있었는데 우선은 언론 자료 위주로 제가 한번 좀 몇 개 좀 추려봤어요. 네. 우선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좀 한 개가 있네. 안 좋은 거. 예, 2016년 네. 태백의 중학생들이 네. 타 지역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죠. 그걸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네. 네. 반내 우리 중학생이 522명밖에 없네요. 참. 네. 그 중에서 이제 14%, 한 75명 정도가 네. 지금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 가슴 아픕니다. 좀 가슴이 네. 아프네요. 사실 보면 이제 태백도 이제 대학을 가기 참 좋은 환경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있죠. 뭐 농어촌 뭐 특별 전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태백시에서도 이제 교육 강도를 강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각 학교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안타깝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우리 지역의 인구가 점점 주는데 더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9월 8일. 네. 이제 태백 환경미화원. 환경미화. 네네. 그 이제 10명을 이제 이번에 이제 시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입으로. 신입으로. 네. 근데 이제 무려 좀 거기서 좀 재밌는 게 네. 요번에 116명. 경쟁률은 11.6대 1. 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것도 좀 내부적으로 좀 보니까, 네. 야, 좀 연령대가 저희가 좀 뭐 보니까 20대도 13명이나 있고. 오호. 뭐 환경미화원을 뭐 20,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리고 뭐 30대가 49명, 어허. 40대가 50명. 청년들이 많이 지원했네요. 네. 네. 50대는 이제 4명으로 비율로 보니까 40대까지가 97%. 그리고 뭐 학력도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42%나 되네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로 반증되네요. 예, 단적으로 좀 태백이 아픕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였군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좀 하나 있어요. 여기 네, 보면. 네. 근데 선발 기준을 보면 체력 검정이 40%. 체력 검정이라면 그러니까 뭐 이제 체력 검정 40%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60%. 면접이 좀 놀라운 게 면접이 60%? 좀 면접은 너무 좀 주관적이지 않나요? 네. 체력 검정은 이게 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체력 검정일 텐데,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체력장처럼. 그렇죠. 네. 우선은 뭐 9월 16일 날 이제 발표난다니까 저기 응시하신 분들 그냥 전부 다 행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좀 좋은 소식 같아요. 이거 뭐 365 세이프타운이 우선은 이제 입장객이 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안전학교 지정되고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2015년에 이제 1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올해.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8만 1,000명, 2013년에 8만 1,000명, 2014년에 한 8만 6천 명 정도 오셨다고 해요. 근데 올해 목표가 한 12만 명이었는데 그래도 10만 명 이상은 올 것 같다. 성장률이 좋네요. 좋네요. 네. 좀 기분 좋은데요? 기분 좋죠. 365 세이프타운 입장객 10만 돌파. 좋죠. 네. 100만까지 가야 되는데. 100만까지 가야죠. 예. 네, 무조건 가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거. 네, 재밌는 것도. 요번에 로또. 로또.
또 나왔나요? 혹시 태백에서? 1등은 아니고 아, 2등. 1등 아닌가요? 예. 2등. 2등. 야, 2등이 태백에서 나왔다. 그렇죠. 1등 나와야 네, 좋은데 2등은 어떻게 상금이 뭐 어떻게 당첨금이 5,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대박. 근데 네. 1등이 원주에서 나왔대요. 24억. 아, 부럽네요. 24억 그 원주에서. 난 그 나온 이후에 그 볶음밥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나 하여튼 그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깨알 정보 재밌네요. 이거 매주 이거 기대되는 한 코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네. 저번 주에 우리가 공지를 했죠. 강원랜드 함성이 그는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좀 그렇고요. 그는 누구인가? 강원랜드 사장이죠. 대표 이사님이시죠? 대표 이사님. 예. 네, 사장이라면 조금 좀 낮아보네요. 대표 이사님이신데 여튼 간에 주제를 강원랜드 그리고 함승희 대표 이사에게 맞춰줘서 오늘 팟캐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네네. 개인적으로 함승희 대표를 본 적은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얘기 꺼내려니 좀 그렇지만 우리 폐강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함승희 대표 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그래요? 네네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깨알 정보 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네. 함승희 대표이사에 대한 거는 뭐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저희가 좀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래요? 네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강원랜드 문제는. 근데 대표이사를 뭐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또 전체적인 강원랜드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몇 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그죠? 네. 예. 네. 우선은 이렇게 가죠. 강원랜드 대표이사의 간단한 프로필, 그 다음에 이력, 그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우리 좀 다뤄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 소통,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만 이렇게 거론을 좀 하면서 뭐 인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네네. 그런 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원랜드 현 대표이사 함승희 양양 출신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분이시구나. 네, 강원도 분이십니다. 사법 연수원 12기 출신. 서울지검, 수원지검, 특수부, 뭐 특수통 검사 출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무기도인 문제 부정부패가 있었던 7비리 사건과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동아비리, 동아은행이죠. 네, 동아은행 불법 정치자금 사건. 네. 이런 것들을 수사를 담당하셨던 아주 거물급 검사였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좀 자백을 받기 위해서 좀 구시대적인 검사 방법을 채택했다. 범죄와의 전쟁의 영화에서 나오는 그분이 생각나지만 여튼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 여튼 대전지검 지청장을 끝으로 해서 검사직에서 이제 그만두시고요. 2000년 새정치민주당 1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거는 2007년에 탈당을 합니다. 탈당요? 탈당을 하죠. 탈당을 하고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 18대 총선에 신박연대로 노원갑에서 출마를 하시죠. 노원갑? 노원갑. 정봉주 의원. 맞습니다. 정봉주 그런가요? 의원에게 쓴맛을 보게 됩니다. 뭐 낙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김우중 대우로 고문 변호사를 해서 뭐 세계 경영화에 이바지했다. 뭐 이런 또 언론 보도도 김우중 있었습니다. 회장님. 네. 요 정도가 이제 프로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명백하게 뭐 정리를 하자면 친박 인사다. 그렇죠. 네, 우선 함승희 대표는 우선 뭐 현재는 뭐 공공기관의 CEO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승희 대표에 대한 뭐 전체적인 언론 보도나 내지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는 정치인이다라는 견해가 많고, 그렇죠. 좀 아쉽죠. 경영인이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네, 친박이다라고 하는 꼬리표는 이분이 정계를 은퇴하시고 조용히 살지 않는 이상 그것까지 따라다니지 않을까.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죠?
근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친노도 있고 친박도 있고. 친노는 아닙니다. 네, 이거 여기서 이제 이 프로필과 이력으로 넘어가 보면, 그죠? 민주당에서 왜 친박으로 갔는가? 아, 뭐, 그거는 뭐. 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노무현이 싫다. 그렇구나.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김기춘 전 검찰총장의 이제 뭐 소개겠죠. 뭐 이제 뭐 이렇게 인맥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박근혜 현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는 후보겠죠. 그쵸. 그 경선 캠프에서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달라 그랬대요. 참여 결백하고 그러니 도와달라 그랬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그 열린 우리당으로 쪼개지면서 거기서 이 정체성이 좀 무너진 것 같다. 그러면서 가신 건가요? 네, 지금 뭐 우선 뭐 보도에는 그래요. 함승희 대표는 친노 세력을 경멸한다까지가 이제 현재 정책 견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여기서 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민주당의 적토마에서 내려서 한나라당 조랑말을 타고 적장이 된 함승희. 야, 뭐 기사를 거의 뭐 무협지 소설 수준으로 이렇게 어디 기세요? 근데 이게 어디 기사였나요? 좀 이거 자료 찾아봐야 됩니다. 네. 그래요? 이거 뭐 저기 강원대도 법무팀이 찾겠죠. 네. 그 민주당도 문제이기도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한나라당으로 이제 말을 갈아탔다라고 하는 면에서 진정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어떻게든 간에 그죠? 뭐 정치적 소견이 있으셨겠죠. 당연하죠. 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요? 네. 경멸했던 친노 세력의 배신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친정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여기를 분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봐서는 배신을 넘어서 폐륜이다. 이런 표현을 기사에서 아주 실현하게 썼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든 간에 모래시계와 범죄와의 전쟁의 검사다. 1년에 250여 명을 구속시킨 1년에 250. 280여 명을 구속시킨 1년에 280명? 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기네스북에 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특수검사의 이제 참 낙인이라고 할까? 아니면 좋은 쪽으로 오면 좋은 건데 이렇게 해서 카지노 공기업 강원랜드 CEO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네. 맞네요. 네, 좀 아쉬움도 있고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조금 이따 논의가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오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아직도 죄송합니다. 친박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이제 이제 경영을 하셔야 되니까 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뭐 그렇죠. 하시겠죠. 그러고 이제 우리 폐강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강원랜드를 좀 더 잘 하시겠죠. 하셔야죠. 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네. 근데 좀 이제 발언들 중에서 좀 위험한 발언들이 많아요. 검사하다 보니까. 네. 특별법이 만료된 뒤에는 강원랜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발언을 주시소지로 하셨어요. 예? 그리고 강원랜드는 절해고도다. 절해고도? 네, 바다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은 접근력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없는 곳이다. 왜 왔을까요, 함승희 대표는? 함승희 대표는 특별법이 끝나면은 강원랜드를 막을 방법도 없다. 강원랜드는 진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같은 참 접근력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부재한 곳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저도 막 이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참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다음에 우리 집행위원회에 대한 것들은 강해관리공단하고는 한번 팟캐스트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이렇게 참 특수통 검사 출신의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건 뭐 함승희 대표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텐데 이러고 난 다음에 외부 인사를 데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게 기정사실화 돼버립니다. 외부 인사? 네네. 그 6개 분야에서 집행위원을 모시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집행위원이라는 것은 이제 경영진이죠. 네, 경영진을 얘기합니다. 네, 본부장이라고 얘기도 하죠. 카지노 본부장이나 뭐 이렇게 본부장급을 데리고 온다. 네, 근데 6명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좀 의아한 게 있죠. 그 내부 인사는 성철경 재정운영실장이 전략기획본부장 된 사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폐광 지역 주민들이나 내부 인사에서는 한 분. 이건 함석기 대표의 생각은 내부에선 쓸만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공추에서는 계속해서 내부 인사 또는 폐광 지역 출신들에 대한 좀 많이 좀 뽑아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했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죠. 부분이죠. 여기서 좀 충격적인 거는 카지노 본부장의 홍종설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옵니다. 네, 올해 60살이세요. 근데 이분은 국방부 출신이에요. 네, 국방부 출신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했고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 카지노 본부장으로 옵니다. 네, 이분이 와서 구설수에 올랐던 건 2가지죠. 문제가 되니까 폐광지역까지 밥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밥 먹지 마라. 밥 먹지 마라. 회식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발언을 때문에. 설마. 아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공추위가 난리가 났죠. 왜? 근데 좀 이해가 돼요. 원래 군대에서는 우리 사무국장이 또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셔터마우스 하는 게 그렇죠. 군대의 본성이다 보니까 휴가 다 자르고 나가지 마. 그렇죠. 네. 축구하다 누구 다치면 당분간 축구하지 마. 똑같죠. 우리 홍종설 우리 카지노 본부장은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네, 국방부적으로다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혜경 씨라고 KT 상무를 연임하신 분께서 CIO 뭐 정보전략실이 되겠나요? 거기로 이제 운영 총괄하시는 실장으로 오게 됩니다. KT 상무면은 그래도 기관망이다 보니까 강원랜드를 총괄하는 정보전략실장은 난 적임치 않다라고 봅니다. 예, 강원랜드는 아주 특성이 강하죠. 정보전략실 해야 될 일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데 KT라는 기업은 국가 기관망을 운영하는 인터넷 공급 업체인 사업을 했던 분이 카지노의 전반적인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것도 하나 병폐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튼간에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분이 왔어요. 네, 그나마 거기 시설관리실장에는 춘천 고속도로 대표가 오셨어요. 고속도로 대표? 네,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대표. 이건 뭘까요? 민간 고속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게 왜 시설 관리면은 도로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조금 의아하지만 여튼 뭐 또 함석기 대표가 또 선임을 하죠. 충격적인 건 감사실장이에요. 감사실장님? 네, 감사실장. 국정원 출신이 옵니다. 이도형 감사실장이 선임이 되죠. 감사실장이 국정원 출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함석기 대표가 기존에 정피아, 관피아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낙이를 찍어놓은 건 이도영 씨 때문이 아닐까. 네. 국정원 출신이 감사실에 내려왔다. 네, 조금 무섭죠. 무서운데요? 네네. 직원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직원들이라면 숨 못 쉬겠는데요? 숨 못 쉬죠. 거기를 보면 근데 집에 가서 산소통으로 호흡 받고 출근해서 확 막혀 있다가. 그러니까 뭐 지나간 것도 끝까지 내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맞죠. 공안이네 공안. 그렇죠. 공안. 공안 정국. 난 너가 지난 일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이제 뭐 앞으로 그렇지 말아라. 그렇겠죠. 뭐 그런 뜻이겠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리조트 본부장 선임이 안 됐다가 리조트 본부장이 한솔 오크밸리 영업 상무로 계셨던 이제 양수용 리조트 본부장이 내려오시죠. 거기다가 이제 또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안전관리실장이 왜 청와대 경호실에서 내려올까요? 안전관리라고 하는 거하고 경호하고 어떤 관리? 안전관리 경호. 매칭이 좀 안 되는데. 매칭 되는데. 됩니까? 그럼 인정합니다. 우리 사무장님 인정한다 이거 인정합니다. 최은석 씨가 그래요? 경호실 29년 근무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잘하시겠네. 근데 안전관리실장은 대대적으로 청와대 경호실 일을 나오면 일로 오나 봐요. 그러셨어요? 네, 이쪽이 청와대 경호실하고 인연이 깊네요. 그럼 전임도 그렇게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청와대 경호실을
잘 마무리하시면은 강원랜드 안전관리실로 오신다. 마케팅 실장에는 이제 상선생명의 마케팅 전문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너무 아쉽죠, 그죠? 국방부 출신이 카지노 본부장을 한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정원 출신이 이거 뭐 감사실장을 한다. 이것만으로 인해서 언론 보도가 도배가 됩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참 많지만 인사 문제는 저희가 네. 한 번 더 광해관리공단이랑 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설프게 공부해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예. 여튼간에 뭐 강원의 사장이 친박 한승희 사장이 내려오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아무리 국가공인 도박장이라지만 검사 출신의 이 낙하산 친박에 뭐 정치인이 내려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노조도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공주도 문제가 지역 단체 공주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죠. 이때까지 이제 강원랜드 사장이 쭉 내려왔는데 뭐 낙하산 아닌 사람은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조기성 사장 있었나요? 글쎄요. 그분 지금 7대? 그렇죠. 7대죠. 그러니까 7분 계셨죠? 7분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임기 마치신 분이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2분 중에 그 임기 마치신 조기성 사장 이외에 한 분은 구속되시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구속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비리가 아니죠. 뇌물 관련해서 구속이 되신 거로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그죠? 무사히 마친 사람이 2대 김광식 사장하고 5대 조기성 사장뿐이에요. 네네네네. 뭐 근데 2대 정광식 전 사장은 임기 마쳤는데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받아가지고 또 구속되셨네요. 야, 이건 뭐 제대로 된 사장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건은 아니죠. 네. 사장이 없으면 더 잘 돼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그쵸. 그때 우리 함승희 대표님 오시기 전이었죠. 몇 개월이죠.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백 기간이 길었는데. 그때 뭐 매출이 좀 올랐다 뭐 이런 그런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언론 보도도 본 것 같아요. 네네 봤습니다. 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뭐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없으면 매출이 더 느나? 이렇게 되죠. 예, 여튼간에 함승희 대표는 강원랜드 사장으로서는 우선 뭐 낙하산, 그 다음에 정치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함승희 사장이 또 행보 중에 좀 특이한 점은 이 서울 강남 뭐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혹시? 저기 서울 사무소 옮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게 어떤 일이었죠? 그게 내용이 어떤 걸까요? 네.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게 2008년도에 국감에서 좀 지적된 내용 같아요. 이게. 지적이 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 조기성 사장 때인데 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 한복판에 사무실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기성 강원랜드 사장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끝나고 최용 사장이 2009년 2월달에 서울 사무소를 이제 강남에서 이제 강북 마포로 이전했죠. 마포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임대료가 보니까 좀 꽤 비쌌던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했네요. 예, 보니까 뭐 한 달 그때 이제 처음에 강남에 있을 때가 한 달 임차료가 7,35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2,800만 원. 네. 한 달에 1억 합니다. 아주 그냥. 네. 한 달에 1억씩 이제 1억씩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돼서 이제 국감에서 옮겨라. 그래서 옮겼는데 우리 함승희 대표님이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강남 마포 서울 사무소를 강남구 역삼동.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가 강남 최고라는데요? 예, 강남 파이낸스 센터?
네, 파이낸스 센터. 예. 네네. 뭐 강남 제일 비싸다고 하긴 강남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제일 비싼 곳이네. 그런가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네. 야 보증금이 세네요. 한 4억이네 4억. 야, 보증금이 4억이다. 예, 보증금이 3억 9,500만 원. 야. 임대료가 3,900, 4천만 원이야. 월 4천. 관리비가 1,500. 한 5,500씩도 나가네요. 그쵸? 야, 어마어마하네요. 비싸다. 이 개인 사무실이었으면 이쪽으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한 푼도 뭐 이렇게 허투루 뭐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혹시? 그쵸 뭐 그때 강원 FC 좀 맡아달라. 우리 저 어떻게, 강원도지사 도지사가 좀 최문수 도지사가 예. 네. 그때 뭐 부탁을 하셨죠. 네. 강원 FC 네. 아, 인수하는 문제. 그쵸. 네네. 거기서 무슨 말을 하셨나요? 뭐 그때 이제 뭐 MGM 미국의 MGM인가요? 네, MGM 그룹이 예. 라스베가스에. 네. 예, 그 라스베가스 그거하고 이제 투자 유치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이런 것도 좀 협의가 되는 걸 뭐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모르지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네. 단돈 10원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단돈 10원 호텔 써서는 안 예, 된다. 그리고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예. 그리고 강남으로 사무실 옮긴다. 강북으로 옮기고자 했던 내용 중에는 그 정부기관과의 협조나 이런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옮기는 게 유월하다라고 이렇게 국감에서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예, 근데 강원랜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강원랜드 측에서는. 강남이 입지가 좋고 오케이. 빌딩 빌딩 시설 퀄리티가 좋다. 아. 폼 난다. 폼 난다. 뭐 그런 꽂아 뜻일까요? 난다. 그리고 뭐 유관 공기업들이 같이 입주해 있어서 뭐 업무 환경도 좋다 이렇게 뭐, 유사 공기업들이 거기 입주해 있어서 업무 환경이 좋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입지가 좋고 빌딩 시설이 좋고 퀄리티가 좋으면 미국이나 두바이로 가셔야 되는데 왜 강남으로 가셨을까요? 이분은 두바이로 가라 씨를 네. 좀 의아스럽네요. 네, 예. 이게 강원랜드 측의 답변치고는 참 궁색하네요. 네. 이 강남이 입지가 좋고 빌딩의 시설 퀄리티가 좋다. 그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참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죠? 네. 참 안타깝네요. 네, 궁색한 별명을 또 해야 되는 강원랜드 측이 좀 안타깝다. 아 강원 FC 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데 강원 FC의 인수에 대해서는 왜 강원랜드 사장이 부정적일까요? 10원 한 푼 더 10원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참 우리 강원 FC는 참 어떡하나요? 근데 아, 이 강원 FC 문제는 강원도도 지원을 해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네. 하고 한다 그랬고 뭐 지금도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끔 경기 보면은 그래도 하이원 네네. 유니폼 입고 유니폼에 찍고 있는데.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최문순 지사께서는 강원랜드 가족형 복합 리조트를 키워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 아쉽다. 이게 강원 FC가 구단주가 강원랜드다. 이 그림이 참 좋은데 그죠? 아 이건 아쉽네요. 허투루 못 쓰시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또 생각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여튼 그렇게 됐네요. 좀 안타깝다. 여기서 또 이제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불통에 대한 것이 가장 화두에 많이 올랐어요. 불통.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강원 전선 지역이나 내지는 폐광 지역 주민들이 강원랜드 경영진에게 가장 열받는 거는 불통이다. 불통이라는 건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대화하기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게 쭉 이렇게 뭐 언론 보도나 이렇게 지금 하시는 행보들을 보시면 네네. 우선은 강원랜드 내부적인 개혁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 안에 이제 내부 비리라든가 네. 그리고 폐광 지역하고 강원랜드의 조금 그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죠. 네, 있죠. 그런 네, 부분에 없을 수 대해서 없습니다. 좀 네. 상당히 또 시각이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끊으시려고 뭐 그러시다 보니까 오히려 폐광 지역에서는 네. 이게 뭐냐. 그렇죠.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함승희 사장은 이제 그 부정부패 척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개혁을 중심에 화두해두고 강원랜드 운영하겠다. 지금까지 행보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항상 뭐 학대 간부 회의나 네네. 아니면 뭐 이제 뭐 올해 17년 됐습니다 강원랜드가. 그렇죠. 17년 됐죠.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그 부정부패하고 이것이 항상 이게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경영이 가장 먼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거를 생각하고 내려오셨나? 그런 생각인가?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오히려 또 그거를 하라고 제 생각으로는 또 지극히 개인적으로 네. 정부에서 그렇게 시킨 거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예. 그것도 괜찮은데요? 음. 조금 이제 그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나 주위에서는 뭐 좋게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강원랜드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하고 인사혁신 등을 하셔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기본적인 기업에서는 그 부정부패 척결하고 인사혁신은 모든 기업이 기본적으로 기본이죠, 기본. 예, 기본적으로 네. 깔고 가는 것이지 그게 네. 미래가 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좀 미래로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큰일 하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예. 지금 뭐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다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그러나? 에이, 아니면은 본인의 이런 옛날에 모래시계 검사라고 했던 그거를 놓치기 싫으셔서 구현하시려고 모르겠어요. 그때 모래시계가 되게 유명했던데 저는 보진 않아가지고. 모래시계 재밌었죠. 아, 그래요? 네. 님 나 떨고 있나 이거 아닙니까? 네. 저승사자 그리고 모래시계 검사, 조직폭력배 소탕 검사 실제 주인공. 그런데 이런 건 범법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강원랜드에서 이런 것을 대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범법자인가요? 예? 그죠? 지금은 들으시면 또 그렇죠. 열받으시겠다. 왜 자꾸 이런 사정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조용하게, 그죠? 그 다음에 경영이 있어서 기본인데 그거를 뭐 중심에 둘 이유가 없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이 만료된 뒤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공언하셨어요. 황신 대표. 그렇다면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만이 강원랜드 미래다. 이건 뭔 얘기예요? 네? 와,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를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사실 그 지속 가능한 기업 하라고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있는 것이죠. 2단계 사업. 예. 그렇죠. 네, 뭐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의지 그렇죠. 가지시고 지금 이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좀 이상해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내국인 독점권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독점권에 대한 명분은 벌써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폐강의 앞으로. 그럼요. 네. 그래서 만든 목적이 것이 정확하죠. 그럼요. 네. 근데 뭐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받아서 독점권의 명분이 생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기업도 좀 웃기고. 그러면은 뭐 지금 뭐 메이지- 유기준 장관 서명수 시장이 얘기하는 그 부산이나 삼성카지노에서도 그런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정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아니 뭐 발언인들이 그래요. 어차피 강원랜드가 독점을 하는 거는 폐광 지역의 피와 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건지,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거기서 그냥 재밌는 사건이라고 자꾸 사건이래. 예, 재밌는 일은. 네. 상임이사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내부에는 사장에 대한 선임을 공고하고 추천한 데가 있는데 네. 사장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공통분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네. 경영관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당연하겠죠. 조직관리 및 기업 경영 능력을 갖춘 자. 여기서부터 걸리죠, 그죠? 네, 좋아요. 종합리조트 산업의 이해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자. 종합리조트? 종합리조트 산업의 이해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자. 네. 함승희 대표한 거리가 있죠. 네, 거기 중요한 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비전 제시 능력 및 추진력을 갖춘 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자격 요건에. 네. 도대체 뭐 어차피 뭐 작가 아까 얘기했듯이 낙하산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실제 낙하산이라는 근황이 있긴 하지만 그 낙하산도 좋아요. 솔직히 그래요. 내려왔으면 이렇게 사장을 뽑았으면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것도 참 보기가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자기가 자기 낙한 때문에 내려왔지만 친박 때문에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쳐도 근데 본인은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모든 안 분들이 하죠. 낙하산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 이제 그 말씀대로 네, 정말 폐강 지역을 위해서 네네. 또 강원랜드의 근본적인 태생이 네, 폐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 지금같이 뭐 부정부패 척결이나 이런 부분에 그거를 뭐 경영 마인드로 갖고 하신다라고 하면 좀 폐강 지역 답이 없죠 이제. 답이 없죠. 10년 그래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도 늦었어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말 긴 한숨을 하고 자 저희가 뭐 함승희 사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반 했나요? 이 정도 됐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끊고 가겠습니다. 자, 요 함승희 사장에 관련된 거 원래 한 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한 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네.